YTN 라디오 이동민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요. 국민의힘 중진 당권 주자 중 유력 주자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재보궐 선거 전에 한번 연결하고 오랜만인데 네, 예, 오래간만입니다. 당권 네. 도전에 나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내년 정권 교체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권 교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부족한 점은 더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 그런 쇄신, 한쪽으로는 쇄신, 또 그러면서 우리 야권의 모든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통합,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쇄신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 좀 먼저 여쭤보죠. 지금 국민의힘 룰이 7대 3인데 이 30에 네. 대해서는 뭐 이준석 전 최고가 1위를 하기도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 당심 70%를 어떻게 잡겠느냐. 근데 국민의힘 당원 대부분이 아마 영남 출신으로 제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잡으실지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영남 출신 후보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예. 근데 저는 뭐 영남 출신 당원과 비영남 출신 당원이 크게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결국 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적임자이신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영남 출신 당원들을 위해서 더 다른 뭐 공약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뭐 더 많은 당원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유세를 다니는 것도 여러 가지 접촉을 늘려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 당원들이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출신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남 예. 출신 후보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영남, 비영남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쇄신을 강조하셨던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그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한테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려졌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대안이 될 것이냐 그것도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쇄신할 생각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쇄신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이제 어제는 스마트와 스피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핵심은 쇄신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정당이 정말 믿을만해, 유능해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가야지 표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떠난 이유가 무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할 줄 알았는데 무능했다. 무능과 또한 키워드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는 쇄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능한 정당이 아까 이제 통합을 후보에 대한 통합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능한 정당이 좀 더 많은 세대도 아우르고 좀 더 많은 지역도 아우르고 좀 더 많은 가치도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모습의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번에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민주당과는 다르게 역동적이다. 뭐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네. 예, 그 원인이 초선의 돌풍, 원의 젊은 정치인의 돌풍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외 정치인을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이 대거 이제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이 이제 역동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컷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5명 네. 정도 컷오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나경원, 이준석, 김웅. 근데 이 3명이 공교롭게도 다 지역 기반의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이고 그러면 3명이 수도권에서 표를 갈라먹고
영남 후보가 표를 독식하면 주호영 후보가 손쉽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글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께서 그렇게 지역에 근거해서 표를 주시고 안 주시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예. 그 중요한 시기에 정말 전략적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혹시 수도권 3명 후보가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봤는데. 글쎄, 선거 때가 되고 경선 때만 되면 맨날 단일화 이야기하는데요. 예, 예. 저는 사실 뭐 별로 단일화 같은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치가 이벤트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아까도 흥행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 전당대회를 지켜봐 주시고 뭐 이런 점이 중요하죠. 전당대회를 예.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으시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 흥행을 위한 단일화 같은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경선이라는 것이 뭐 흥행도 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이번 당대표는 뭐 단순히 뭐 얼굴만 비추는 당대표가 아니라 꾸준히 일을 다 해야 되는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미나 놀이처럼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근데 이 초선으로 당대표 도전하는 또 한 명의 후보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나 전 의원을 뭐 공격했다라고 할까요? 뭐 실패한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대답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마 이제 낙선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얘기신가요? 제가 아마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면서 뭐 총선 등등 실패하지 않았냐 그 얘기 같던데요. 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예. 총선을 했습니다. 예. 5개월 후에.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자꾸 총선 실패하고 원내대표를 제가 총선 때 지도부라고 자꾸 연관시키시는데 뭐 제가 이제 그거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이 낙선 이야기 가끔 하시던데 넘어져 봐야지 일어난다고. 예. 또 실패해본 그 경험이 또 성공의 중요한 걸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뭐 의원님이랑 뭐 인터뷰도 해보고 요즘에 TV 나오는 것들 뭐 토론하는 거 보니까 지난 원내대표 시절과는 다르게 재보궐 준비하고 거치면서 그 뭐 중진 의원한테 이런 말씀 드리니까 죄송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더 성숙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재보궐 준비하고 거치면서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보였었거든요. 예. 뭐 대북 문제라든지 또는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라든지 위선이 보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또 공감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게 되고 이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역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건 어쨌든 뭐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예, 칭찬이었습니다. 뭐 또 이렇게 또 실패를 해보고 또 그 실패가 어떤 이유에서 였든지 간에 결국은 그 실패 속에서 또 더 커가는 거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또 정무적 판단, 전략적 사고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유력 주자이시니까 만일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 문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실 겁니까? 어떻게 보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밖에 있는 후보들은 다 모셔오겠다. 그래서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나보고 안철수 대표도 만나보고 다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정말 애걸복걸을 하는 그런 영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튼튼하고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또 먼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이것도 절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내에 반발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문제도 이 복당의 문제도 결국은 이 대선 승리로 가는 그런 길 속에서 잘 조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셨습니다만 당내 현안 뭐 하나 여쭤보죠. 지금 네. 김기현 당대표 권한 대행이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서 뭐 대통령 만나자 그랬 것도 안 만난다 그러고 그러면서 조금 강성 일변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던데 혹시 그런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장관 문재인 정권의 장관 임명 같은 것도 최근에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대로 다 임명을 강행하시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실망이 크고 또 사실 지금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이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이 민주당에서 사실 좀 새롭게 법사위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여야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게 강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고요. 또 뭐 반문연대라고 할까요? 반민주당 연대라고 할까요?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빅텐트를 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그 뭐 꼭 언제가 중요하다,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대선 승리까지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예. 그거는 물론 우리가 뭐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 대표 당선 이후에 뭐 바로 시작은 하겠지만 예. 이거 너무 속도에 대해서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빅텐트였습니다. 빅텐트였죠. 예. 지금 이제 반문연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치 지향을 보여주는 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빅텐트에 대해서는 저는 큰 차원에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지금 예. 이 문재인 정권은 종식시켜달라는 그런 국민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빅텐트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반문연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결국 반문의 핵심은 상식의 회복, 정의의 회복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쇄신에도 필요하고 우리 당이 모든 야권 후보를 통합해서 좋은 후보를 내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